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 후 내 세상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것도 무섭지만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나만의 기술. 또 그 빛나던 경력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단순 노무나 박스 줍는 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아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요, 몸 하나 힘들게 쓰지 않고 오직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머리 하나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따박따박 버는 길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희망을 향한 첫 번째 길, 같이 한번 걸어가 볼까요? 바로 공공기관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의외로 나라에서 우리처럼 경험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찾는 곳이 정말 많답니다. 제 주변에 최 씨라고 평생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처음엔 퇴직하고 나서 정말 막막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동네에서 아주 그냥 중요한 인물이 되셨다니까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안전점검을 해주시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최 소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줬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덕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우리처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하고 연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최 소장님처럼 안전점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지시설에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존중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까지 얻는 우리 동네 시니어 파수꾼의 위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해결사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이나 현장에서 평생 쌓은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게 말이죠.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외나 마찬가지랍니다. 이것도 실제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퇴직한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는 곳에 전문가로 딱 등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중소기업에 가서 현장 문제만 핵심적으로 짚어주고 쏠쏠하게 자문료를 받고 계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좋고 또 박 부장님은 전문직으로 대우받으면서 월 200만 원 넘게 버시니 이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럼 박 부장님처럼 이렇게 멋진 해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똑똑한 방법이 있어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술닥터나 경영자문단에 내 이름을 올려두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박 부장님처럼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가로 활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우리 같은 숙련된 시니어를 기술 고문 같은 역할로 채용을 하면 정부에서 그 기업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우리를 채용할 매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확실하고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바로 내 몸값을 제대로 올려주는 가성비갑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자격증 하면 또 이 소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퇴직 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셨는데요. 지금은 꽤 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세요. 주민들이 뭐 엘리베이터 고장부터 주차 문제까지 소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찾으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에 하루하루가 보람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소장님처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제가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택관리사 보호입니다. 지금은 보가 붙어 있지만요, 경력만 쌓이면 어엿한 정식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이 왜 그렇게 주냐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관리소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마를 일이 없다는 거죠.
단지 시설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주민들 민원도 조율하는 등 할 일은 많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요. 신입소장 기준으로도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하죠. 자,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자격증은 바로 행정사입니다. 이건 현장 일보다는 서류 작업이나 행정 업무를 더 선호하는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행정사는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복잡한 행정서류나 인허가 절차를 대신해주는 전문가예요. 특히 좋은 점은 1인 사무소를 열어서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기술직으로 은퇴하셨다면 본인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인허가 대행을 전문으로 하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은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라 월 2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버는 시니어 행정사분들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는 요즘 들어서 부쩍 뜨고 있는 손해평가사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다 가뭄이다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손해평가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해요. 국가 공인 자격이라 신뢰도도 높고요. 격한 육체 노동보다는 꼼꼼한 조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되는 시즌에 바쁘게 일하고요. 월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이건 제2의 인생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 은퇴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나 시니어 클럽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구직 상담도 해주고 이력서 쓰는 법도 알려주고 또 일자리도 연결해주면서 내 경험과 경륜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월 20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존경받는 멘토가 될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4가지 자격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자격증 하나가 웬만한 연금보다 낫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걸 넘어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든든한 자산이자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나라에서 우리 같은 전문직 은퇴자들을 위해 더 큰 지원을 약속했답니다. 2020년부터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 기업들이 숙련된 시니어 인력을 계속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더 오래 일할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둘째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로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할 때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특히 이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아주 파격적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려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요. 나라에서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공부하면서 돈까지 받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 어떠셨어요? 이제 은퇴가 끝이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좀 드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길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 청사진을 다시 한번 멋지게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 은퇴 후 내 세상과 함께 앞으로 또 쭉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